대홍수의 반응이 부정적인 게 대부분이었잖아요. 대홍수가 아니라 대재앙이다. 감독은 뭐 은퇴해야 된다. 김병훈 감독님의 또 다른 망작. 전독시는 길이가 80m 정도에 달하는 지하철역을 세트로 지었다고 합니다. 80m를 세트로 짓는 게 말이 약간 돈이네요. 안녕하세요. 컨텐츠 산업의 뒷얘기를 풀어보는 노가영의 인더스토리입니다. 지난주 넷플릭스에서 넥스트 온 넷플릭스 2026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광고주들한테 2026 작품 라인업들을 소개하고 전년도 광고 효과를 함께 어필하는 자리였습니다. 광고주들 앞이니까 작년에 잘한 작품들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영화 담당 디렉터가 특히 대홍수가 높은 시청자 수를 기록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대홍수는 넷플릭스의 글로벌 비영어권 1위를 4주나 연속으로 유지했고 전 세계 80개 국가에서 탑10 랭킹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너무 잘 아시다시피 대홍수의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인 게 대부분이었잖아요. 대홍수가 아니라 대재앙이다. 감독은 은퇴해야 된다. 대망작이다. 뭐 이런 센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렇게 대홍수가 글로벌 랭킹이 굉장히 우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망작이라는 최악의 평가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뭘 가지고 망작이라고 하는 거지? 약간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대홍수의 김병우 감독님이 연출하신 또 다른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이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영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술작품 그리고 이 대중문화를 비평할 때 망작이다, 졸작이다, 평작이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망작을 한자로 쓰면 망할 망의 지을작인데 보잘것없는 하찮은 작품, 최악의 질을 가진 작품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 비평이라는 것이 전문가에서 대중으로 확장이 되고 그 비평의 공간이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망작이라는 단어를 너무 밈처럼 좀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번에서 대중으로 옮겨왔다는 얘기가 뭐예요? 옛날에는 제가 CJ에 있을 때 5월 달에 영화평론가 모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매년 3명씩 뽑았던 것 같아. 3명 또는 4명. 그 당시에는 무언가를 평가한다는 어떤 자격? 이런 거가 정통 영화평론지와 뭐 조중동 같은 어떤 매체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라는 거를 쫙 시장에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뭔가를 계속 다 쓸 수 있잖아요. 나의 생각을.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비평의 공간 자체가 온라인으로 조금 이제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엄격하게 망작을 좀 두 가지 관점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생각해보자. 대중의 평가와 산업적인 평가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거고요. 대중의 평가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 영화는 이제 대중예술이니까 과거에는 이게 입소문이었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소셜미디어의 바이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산업적인 평가는 그냥 심플하게 투자자들이 망했냐 돈을 벌었냐 그게 2026년 기준으로는 OTT, 극장의 박스오피스 약간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먼저 대홍수입니다. 대홍수가 덮친 지구의 어떤 마지막 날에 폭우로 잠긴 아파트에서의 사투를 그린 재난 블록버스터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공개된 이후에 대중의 평가는 뭐 주워 담기 힘들 만큼의 어떤 혹평이고요. 그래서 약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대부분의 관객들이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된 이 분노 포인트들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악평의 70% 이상이 장르의 정체성 붕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난영화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약간 AI 철학이 담긴 SF로 바뀌더라. 그리고 직관적인 오락 영화를 나는 기대했는데 갑자기 개똥 철학이 나왔다. SF를 인지하고 끝까지 본 시청자들조차도 어설펐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한 2달 전에 제가 파이아키아에서 이제 이동진 평론가님이 하신 말씀이 딱 갑자기 생각났는데 장르라는 거는 관객 입장에서는 기대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영화일 거다라고 딱 기대를 하고 봤는데 그게 무너졌을 때 감정이 이제 비난으로 나온다는 건데 대홍수의 어떤 관점과 분노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재 네이버에서 이 대홍수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바로 고구마가 뜨거든요. 주인공이 안나, 김다미 배우의 아들로 등장하는 자인이라는 캐릭터가 재난 상황에서 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 이렇게 무한반복하면서 관객들의 답답함을 유발하죠. 그래서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이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금 이건 스포일러이긴 하지만 아들 이 자인이 실험체 AI로서 모성애를 학습한다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무한반복하는 그 루틴이 나왔었던 거죠. AI라서 위기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건가요? 보셨잖아요, 피디님 보셨죠? 안 봤어요? 중간까지 보고
그 아들이 왜 이렇게 고구마 같냐면 주인공인 김다미 씨한테 이 모성애를 학습시키는 설정이거든요. 엄마도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모성애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챌린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무한루프처럼 보였던 거고 중후반에 구조를 깨닫기 전에 다 초반에 피디님처럼 이탈을 해버리는 거지. 남 피디님도 안 보셨나요 혹시? 저는 초반. 초반 다 마찬가지구나. 저도 그 아이 고구마 캐릭터. 갑자기 왜 똥 싼다 그러잖아요 중간에. 그냥 저도 그냥 싸라 그럴 것 같거든요.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러니까. 얘기가 무슨 소용이요? 지금 연결 검색어가 그래서 하고 고구마가 걸리나 봐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랭킹 높은 거지? 이렇게 망작이라고들 하는데 넷플릭스 내부에서는 저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이 이야기를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 성적을 다시 한번 좀 추가를 하자면 넷플릭스의 역대 영화 오리지널 중에서 비영어 영화 부분에 역대 랭킹에서 7위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한국에서만 이 정도로 넷플릭스 탑10 안에 든 게 아니라 넷플릭스의 역대 오리지널 영화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순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넷플릭스의 탑10 랭킹 계산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넷플릭스 랭킹은 시청 수로 매겨지는데 이걸 넷플릭스는 이게 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헷갈려요. 왜냐면 유튜브의 뷰와는 다른 거죠. 유튜브에서 저희가 뷰는 그냥 단순 조회수잖아요. 그런데 넷플릭스에서 뷰를 계산하는 집계법은 총 시청 시간을 작품의 러닝타임으로 쫙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대홍수를 재생시킨 모든 시간의 총합을 작품의 러닝타임으로 딱 나눈 거죠. 예를 들어서 100명이 봤어 대홍수를. 그런데 30명 정도는 앞에 10분만 보고 이탈을 했어. 넷플릭스 기준으로 이 뷰는 72.5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 즉 100명이 클릭은 했지만 실제로는 72.5명이 본 것과 같은 이치이고 결국 시간이 고려된 사람의 수다. 이 영화가 전 세계에서 몇 번이나 제대로 재생된 것과 같은가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넷플릭스 랭킹의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넷플릭스는 작품에 대해서 남들이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볼 수 있는 척도가 없어요. 작품에 대한 악평은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활발하지만 적어도 넷플릭스 안에서는 안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넷플릭스 탑10 시스템 안에서 대홍수가 글로벌 랭킹에서 4주 연속 올라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라고 지금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좀 더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이슈가 뭐냐면 저희가 대홍수 흥행을 설명할 때 꼭 필요한 단어가 이 레이즈 베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즈 베이트는 2025년에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올해의 단어로 콕 집어 선정한 말인데 얼마나 별로야? 진짜 망작 맞아? 약간 이런 어떤 논쟁 욕구를 자극해서 내가 직접 확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해서 참여를 이끌어내는 전략이다라는 거죠. 넷플릭스 같은 구독 서비스는 이미 내가 구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더 드는 게 아니니까 플레이 버튼 누르는데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이 비판 대열, 이 소셜의 논쟁에 이 내가 들어가고 싶으니까 대홍수를 시청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럼 대홍수는 망작인가? 그러면 대중의 평가에서는 일단은 뭐 피해갈 구멍이 없다. 망작이다. 일단 상업영화잖아. 상업영화의 미덕은 저는 세 개로 보거든요. 공감, 설득, 재미. 근데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느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럼 망작이 맞다. 다만 산업적인 평가에서는 넷플릭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였던 작품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김병훈 감독님의 또 다른 망작이라고 하는 이 전독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밌었는데 아, 재밌게 봤어? 원작을 원작을. 원작이 참 재밌었는데 안타깝다. 전독시는 너무 유명한 레전드한 웹소설과 이제 웹툰이죠. 웹소설과 웹툰 합산해서 글로벌 누적 조회수가 25억 회더라고요. 전 처음에 25억 회 하니까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그 숫자를 다시 봤던 것 같아요. 그만큼 팬덤층이 매우 두터운 글로벌 메가 히트작입니다. 10년 이상 연재된 소설이 완결된 어느 날 이 소설 속의 세계가 현실이 되고 유일한 독자였던 평범한 회사원 김독자가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혈투를 그리고 있죠. 근데 이제 전독시는 망작을 논하기 전에 어마어마한 투자 손실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총 제작비 312억 원으로 이 봉준호 감독님 설국열차의 450억 이후로 한국 영화 역대 최대 제작비 2위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익분기점이 꽤 높은데 690만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극장에서 최종 관객 수가 106만 명이기 때문에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제 투자비는 15% 정도 회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사가 좀 특이하죠. 전통적인 영화 투자사가 아니라 게임 회사, 이 로스트아크와 크로스파이어로 유명한 스마일게이트인데 전독 씨의 첫 메인 투자를 했지만 좀 처참한 결과 성적표를 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르게 좀 화제가 됐었던 거가 어마어마한 세트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트장의 규모가 1000평 규모이고 충무로에서 금호역까지가 길이가 80m 정도에 달하는 지하철역을 완벽하게 세트로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화 자체는 신랄한 평가를 받은 거죠. 근데 이거 딴 얘기긴 한데 이거 솔직히 아무리 투자를 받았어도 80m를 세트로 짓는 게 말이 약간 돈질 않아요? 진짜? 돈 많으니까 한번 하고 싶은 아니 근데 상상을 해봐. 80m 여기 뭐 주라기 파크도 아니고 아무튼 망작 논쟁의 핵심은 원작의 파괴였습니다. 핵심 캐릭터인 이 김독자 주인공이죠. 그리고 유중혁, 이 유상아 등 주요 인물들의 성격과 역할 자체가 원작이랑 완전히 달라졌다, 변형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어색함인데 두 번째는 영화 내내 이 게임 UI 같은 상태창이 계속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새로운 연출을 표방했을 것 같긴 한데 서사에 몰입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됐다라는 평가고요. 그리고 이제 원작 팬들, 우리 차피디님처럼 원작을 잘못 해석했다, 뭐 원작을 보긴 했나 약간 이런 거에서 나는 전독 씨 영상화는 아직 안 된 것으로 평생 인지하고 살겠다, 좀 자극적인 댓글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원작을 잘 모르는 저처럼 원작을 안 보고 바로 극장에서 본 사람들은 유치하다, 상태창이 좀 조잡하다, 원작을 아예 모르지만 이 영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아니다, 약간 이런 평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독 씨에서 원래 이순신을 성전 맞아. 맞아. 근데 걔가 총 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관객들은 황당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뭐 제가 김병훈 감독님의 이런 이야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원작에서 무언가를 더 자기만의 어떤 철학을 넣으려는 욕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총으로 바꾼 것도 아마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순신은 좀 그 순간 코미디가 돼버린 거잖아. 결론적으로는 이 투자 자체도 확 망하고 대중의 평가도 굉장히 참담해지면서 약간 전독 씨는 명명백백하게 망작이 되었다라고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야기는 피디님들이랑 좀 같이 해보고 싶은데 대홍수의 망작 바이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냥 망작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걸 막 이렇게 소셜에서 바이럴 내면서 막 제작진과 감독을 인신공격하면서 남이 볼 기회조차 뺏는 게 맞나? 이런 담론들이 또 다르게 좀 생겨난 것 같아요. 배경을 설명드리면 대중들의 망작 논란에 더해서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약간 의견이 갈렸었거든요. 온라인 비평 그 자체의 어떤 실효성 그리고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이 공유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황석희 번역가님 글이 굉장히 좀 공감이 되고 짚어볼 만한 대목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표현하는 거는 나를 드러내는 일이지 남을 지우는 일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장이 고급스러웠어. 그러니까 남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남을 지우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도 늘 졸작은 있었어. 그런데 요즘에는 생각을 전시할 공간들이 많아졌잖아. 그래서 누군가의 표현이 굉장히 과격해지고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다. 대홍수의 어떤 창작 집단과 제작사들도 이 정도까지 당할 일은 아닌데 약간 우리가 그걸 한번 염두해 주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더 하자면 과거에 어떤 소수의 자격을 받고 뭐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이런 분들 위주로 진행됐었던 영화평론이 일반 대중한테 소셜미디어라는 이 그릇 안에서 활동되고 있는 거, 저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끔 이렇게 지식활동을 하면서 제가 민망한 상황들이 가끔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일반 대중이 이렇게까지 생산적인 담론을 만들어낸다고?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가끔 줄치고 메모할 때도 있어. 나랑 같은 의견인데도 내가 막 다 민망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대중문화 예술을 대중이 평가하는 지금의 어떤 상황들 굉장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 콘텐츠 중에서 망작이라고 이제 평가받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별들에게 물어봐라든지 뭐 지리산이라든지 사실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도 대중의 평가는 항상 날이 서 있었고 항상 이런 식으로 비평 SNS에 되게 많았단 말이죠. 저는 유독 대홍수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까지 비난의 화살이 많이 되는가, 왜 그런 담론이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유독 대홍수에서는.
호평과 혹평을 직관적으로 제가 비율을 볼 때 많이 쓰는 방법이 네이버 댓글이거든요. 대홍수 같은 경우는 15개 정도의 댓글 중에서 한 2개 정도가 호평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호평을 쓴 사람들이 글이 길어. 그 긴 글의 교집합들을 제가 보면 뭐냐면 50분 넘어가면 실은 이 감독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라는 걸로 호소하는 글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는 반대예요. 왜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대중문화잖아요. 재미와 공감과 설득이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50분을 왜 기다려야 돼라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를 합리화시킬 수 없죠. 피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홍수는 실은 영화에 대한 여론이 망작으로 한번 형성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이 비난 허용권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놀거든요. 그 표현 되게 좋다. 비난 허용권을 얻은 거구나. 성수동에도 번역가가 있었어. 근데 공감되는 게 어. 놀이터가 놀이터가 되지. 비난 놀이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영화를 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이고 이 영화가 망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재밌게 조롱을 하고 재밌게 이것을 표현을 하느냐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영화 봤는데 재미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절대 보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아니면 스트레스를 푸는 건가? 그런 그런 댓글들 것도 쓰면서 나한테 동조해줬으면 하는 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대홍수 봤는데 진짜 재미없으니까 여러분들도 보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 때 왜요? 왜 보면 안 돼요? 진짜 그렇게 재미없나?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심이 더 많이 오는 그러니까 그 라이크스 버튼을 더 많이 받고 싶은 거? 그게 뭔가 약간 관종이라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뿌듯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알까요? 왜 맛집 같은 데 갔다가 먹어봐 권하는 심리? 내가 권하는 사람들이 진짜 먹어보고 나한테 동조해주면 엄청 기쁘잖아요. 뿌듯한 거, 그런 뿌듯한 거. 마지막으로 좀 제 생각을 정리해 보자면 이번 담론은 약간 2가지의 큰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특정 영화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난하는 거는 제작진과 감독들을 위축시킬 수 있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새로운 스토리, 새로운 서사와 철학이 담긴 영화들을 만드는데 좀 주저주저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야 된다. 약간 이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축으로는 아까 제가 계속 주장했었던 거, 상업적인 대중예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내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형편없는 영화를 보면 좀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의 철학도 좋고 전달하려는 메시지도 좋지만 모든 것은 결국 대중한테 공감을 받고 재미가 있어야 된다.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실은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후자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영화 리뷰 웹툰 부기 영화에서 한 대목을 좀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오직 자신 없는 자들만이 결과물이 아닌 의도로 평가받고자 한다. 그래서 결과물을 비판하면 마치 본인의 창작 의도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냥 이건 못 만든 거다. 약간 이 대목이 있는데 오늘 저희 토크와 굉장히 연결되는 것 같아서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도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망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홍수, 전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망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엇이 망작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대홍수와 전독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댓글에 남겨주세요. 인더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